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방금 간단하게 다음 학기에 개설될 과목들 몇 가지 말씀드렸고, 제가 개설할 과목, 뭐 최적화 과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하는 교과서에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한 챕터로.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쪽 위주로 많이 커버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도록 하시고요. 첫 번째 중간고사가 다음 주 수업 시간이에요. 말을 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문제를 다 만들었거든요. 1번, 2번을 묶어서 제가 줄 거예요. 1번, 2번을 묶어서 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풀고 그 다음에 3번, 4번을 또 묶어서 줄 거예요. 3번, 4번 묶어 풀고 5번 이렇게 해서 여기 30분, 여기 30분, 여기 15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30분이 딱 지나면요. 그러니까 14시에 시작을 하면 바로 제가 1번, 2번을 줄 거고요. 14시 30분이 되면 3, 4번을 줄 거고 15시가 되면 5번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PLMS 링크에 요 1, 2번 업로드하는 3, 4번 업로드하는 5번 업로드하는 링크를 다 따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홈워크 업로드 하듯이 만들어진 링크. 그러니까 홈워크로 나올 거예요. 홈워크 어사인 링크로 나올 건데 어쨌든 있고요. 요 시간은 윈도우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25분에서 40분, 15분 윈도우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4시 55분부터 15시 10분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걸 길게 주니까 이 문제를 잘 못 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줄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다 그냥 10분 정도만 업로드 할 수 있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10분부터 15시 20분까지 한 10분 정도 업로드하고 끝 이렇게 아시겠죠? 네. PDF로 제발 PDF로 해주세요. 예, 여러분이 한 장씩 JPG로 올리면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PDF로 묶어서 업로드하는 거 하시고요. 아마 여기 플러스 1분 정도는 더 해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클락이랑 우리 포비스 PLMS 시스템 클락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수업 마치고 오늘 오피스 아워에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대학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학부 이 302 과목을 하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 대학원 때 봤던 책도 꺼내서 보고 그때 읽었던 책들, 읽다 말았던 책들 보고 있는데 커렉션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을 했냐면 랜덤 베리어블을 분류를 하면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즉 어떻게 했죠? CDF가 piecewise constant고 맞습니까? right continuous하고 뭐 jump continuity만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 CDF가 continuous한 거죠. 그것과 이 둘 다 아닌 것은 이제 믹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어드밴스드 된 책을 찾아보니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싱귤러 랜덤 베리어블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전에 말했던 그 디제너릿 랜덤 베리어블스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인피니티나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포인트 매스가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싱귤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대충 이렇게만 분류하면 우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다는 아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뷰를 할 텐데요. 리뷰 여기 많이 써놨는데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에서 핵심적인 용어만 기억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조인트 CDF라는 것을 배웠고요. 조인트 PDF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조인트 PDF와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렇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마지널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인트 CDF 오브는 무엇이냐, 조인트 PDF 오브는 무엇이냐, 이 무엇이 뭐였죠? 예,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스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스 또는 바이베리드 멀티베리어블, 멀티베리드 랜덤 베리어블 이런 우리가
랜덤 벡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노트를 좀 보겠어요. 노트를 보면 제가 수업이라고 해놨는데 자꾸 노크를 하는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게 뭔가 제 연구실을 대학원생들 실험실로 잘못 알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 택배 기사분이셨던 것 같은데, 네. 아웃라인을 먼저 보면 먼저 랜덤 벡터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들을 우리가 봤었죠. 맞습니까? 이렇게요. 벡터 랜덤 베리어블, 그다음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덴서티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죠, 거의. 예. 여기까지. 그런데 핵심은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스가 있는데 이제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스칼라가 두 개 이상. 맞습니까? 네.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여기 다 포함돼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10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얘를 도대체 어떻게 probabilistic하게, statistical하게 얘의 통계적 특성을 묘사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먼저 simplify해서 두 개일 때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2D 히스토그램이라는 말을 했어요. 2D 히스토그램.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XY에서 뿅 하고 나온 페어를 벡터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를 X 코어디닛, 하나를 Y 코어디닛, 그리고 그것을 점으로 이제 탁 찍는. 그다음에 저 오브저베이션을 여러 번 인디펜던트하게 반복한 경우를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2디멘셔널 플레인에 점들이 찍힐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요. 2D 히스토그램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리얼라이제이션 벡터들을 관찰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D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있어요. 스캐터 플롯 그리는 것도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서 그 엑스트라 크레딧 호목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매틀랩으로 해보세요. 지금은 2D 히스토그램 그리는 게 그냥 호목으로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이제 저걸 가지고 우리가 마치 히스토그램에서 one dimens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개념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two dimensio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PDF로부터 사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수학적으로는 그래도 PDF를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적분한 것을 CDF로 하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2디멘셔널 PDF를 적분한 것을 2디멘셔널 CDF로 생각해서 많이 다룬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해 달라.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원 가서 굉장히 또는 여러분이 응용을 할 때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줬던 이그젬플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근데 각각은 디스트리뷰션이 예를 들면 같은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x와 y가 서로 CDF는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답은 뭐였죠? 충분하지 않다였죠. 예. 그러면서 든 이그젬플이 이런 거였어요. 여기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큰 박스 안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페어 코인을 던져서 has가 나오면 이제 x라는 펑션은 어떻게 하냐면 has가 나오면 1, 반면에 여기 y라는 펑션은 has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ils가 나오면 반대가 되게. 자, 그러면 우리가 x만 관찰하면 1과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y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jointly 함께 맞아요? 함께 관찰하고 스캐터 플롯을 2디멘션에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찍히죠, 항상. 맞습니까? 예. 이렇게 찍히는 것은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다르죠. 이렇게 1,1, 마이너스 1,1에 x와 y가 찍힌다면 x와 y는 어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경우는 x와 y가 같은 이벤트를 관찰하는 확률이 1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오른쪽 경우에는 이 이벤트는 x와 y가 같은 이벤트의 확률은 0이겠죠. 맞습니까? 주의할 것은 둘 다 각각은 CDF가 같고 PDF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용어로 따지면 X의 마지널 PDF나 CDF, Y의 마지널 PDF나 CDF 들만 주어져서는 X와 Y의 조인트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멀티 디멘션 상에서 스캐터 플롯을 찍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무수히 실수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과는 아니었지만 다른 과 다니는 친구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한참 리서치를 진행한 다음에 아이고 그 정보를 버렸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 교과서에 있는 건데 반드시 고치라고 했어요. 틀렸다고. 교과서에는 점이 하나만 여기 동그랗게 찍혀 있는데 그러면서 x는 s1으로 돼 있고 y는 s2로 돼 있고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로부터 어떤 샘플이 나오면 그 샘플이 s1이면 요 펑션이 y, 요 펑션이 x니까 여기에 찍히고요. s2가 나오면 요 펑션이 x니까 여기 y니까 여기에서 여기 찍히는 거지 여기 찍히지 않아요. 교과서 잘못됐어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x and y are 뭐 jointly distributed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joint distribution이 잘 정의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하나의 probability space로부터 나오는 outcome을 매핑하는 펑션이다. 그러니까 같은 probability space를 갖는다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 다른 말로 x and y have the same probability space 이렇게도 부르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뭐 수업 시간에 이 말만 지나간 거 들은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have the same probability space. 요게 같은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x와 y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저걸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xample를 보면서 CDF, PDF 볼 텐데 여기서 지금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학부 과목이고 디렉 델타 펑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뭐 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XY 플레인 상에서 세 개의 매스가 있는 그런 example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요 각각이 어떤 probability 매스를 가져요. 0.2, 0.3, 0.5 이렇게 갖는 경우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런 그림이 주어졌을 때 x의 마지널 PDF, y의 마지널 PDF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조인트 CDF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적분을 하냐면 그 소위 말하는 라이프니츠 룰이 잘 적용되게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PDF와 CDF의 관계가 어디 있는데요? 어디 갔죠? 네,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게. 이렇게 PDF가 있는데요. 조인트 PDF가 있는데 어떻게 리전을 잡죠? 요 XY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리전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리전을. 그래서 PDF를 저 전체 리전에서 다 적분해서 그 값으로 요 CDF라는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확률 값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뭐죠? 캐피탈 X는 X 이하이고 캐피탈 Y는 Y 이하인 이벤트의 확률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부 때 배운 편미분에 의해서 조인트 CDF를 X와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조인트 PDF가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인트 PDF, 조인트 CDF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둘 다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는 조인트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 디멘셔널일 때와 마찬가지로 조인트 PDF의 프로퍼티, 그 다음에 조인트 CDF의 프로퍼티들을 쭉 리스트업 했어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보자고 하면서 여기 보면 서머리를 했잖아요. 오늘 하면서 여기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지널라이제이션은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마지널라이즈 하라 그러면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의 CDF나 PDF를 구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5개가 주어졌다면 마지널라이즈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4개로 마지널라이즈 할 수 있고요. 3개로, 2개로, 하나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근데 마지널라이즈 하는 게 좀 신기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는 복잡하게 써놨지만 어떤 것이었죠? 2개가 있을 때 하나 얻는 방법인데
CDF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고 PDF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네. 여기에서 보면 요 프로퍼티 중에서 요 6번 프로퍼티죠. 네. 여기서 보세요. 왼쪽은 조인트 CDF예요. X와 Y에. 그래서 Y 자리에 있는 두 번째 아규먼트에 플러스 인피니티를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없앨 수 있다고 얘기했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X의 마지널 CDF를 얻었고 마찬가지로 X 자리에 플러스 인피니티를 넣으면 이렇게 지울 수 있어서 Y의 마지널 CDF를 얻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어때요? 정의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는 캐피탈 X는 어떤 X 이하이고 캐피탈 Y는 플러스 인피니티 이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Y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사실은 여기다가 probability mass를 씌우면 즉 evaluation 하면 각각 마지널 CDF와 조인트 CDF로 바뀌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PDF를 써서 할 때는 어떻게 됐었죠? 예, PDF를 써서 할 때는 그 앞에 식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조인트 PDF를 한 변수, 여기서는 y에 대해서 다 적분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y를 다 지운 것처럼 되죠. 적분 기호까지. 그래서 x가 남고 마찬가지로 조인트 PDF를 x에 대해서 다 적분하고 나면 y에 조인트 PDF가 남는데 이것은 그림으로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 z축 방향으로 어떤 덴서티가 이렇게 있어요. 예, 마음 착한 사람들 눈에는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처럼 잘 보이죠. 예, 그랬을 때 마지널 덴서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널 덴서티라는 것은 내가 이런 스트립을 잡아요. 그래서 그 PDF, 그러니까 2D 히스토그램을 잡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스캐터 플랫이나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어요. 2D 히스토그램을. 근데 제가 그걸 바탕으로 1D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X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요 관심 있는 빈이 요 빈이라고 하면 어때요? 요 빈을 잡지만 사실은 2D에서 이 전체 굉장히 많은 요 스트립 안에 있는 2디멘셔널 빈들을 잡은 다음에 맞습니까? 이 안에 떨어진 그 스캐터 플랫에 떨어진 점들을 다 개수를 세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가 어떤 y0로 대표되는 지점이면 그때 여러분이 이 marginal PDF of y evaluated at y0의 approximation을 얻을 수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x죠. 큰일이에요. 누군가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가 실제로 어때요? 조인트 덴서티가 있을 때 주어진 x에 대해서 얘는 픽스해 놓고 y에 대해서는 다 적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적분이 썸이잖아요. 스케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이 기계적으로 암기를 물론 하고 있으면 좋지만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2D 히스토그램이 또는 2D 스캐터 플랫이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 조언을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그냥 확률 랜덤 플러스 들어갔더니 뭐 적분이 나오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일종의 알지브라익하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하적으로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까지는 수업 시간마다 이 두 단어를 정말 강조했어요. simplify 그다음에 visualize.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만들어라. 에센스를 잃지 않게. 그러니까 그 심플 더 간단히 할 수 없을 만큼 심플리파이 하되 너무 심플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에센스를 잃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이제 심플리파이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 항상 시각화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도 이렇게 2D 히스토그램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들을 하겠어요. 남은 부분들은 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컨디셔널 CDF, 컨디셔널 PDF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노트에서 뭐 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손으로 좀 써왔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챕터 4를 끝내는 거예요. 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앤 덴서티인데 먼저 요걸 좀 안 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시험에 내려고 하다가 중요한 거를 시험에 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건 가르쳐 주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뭐 익스텐드 하거나 이런 것을 시험에 내야겠다. 응용을 하거나 그래서 뺐어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요 제목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Memoryless property of the exponential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exponential random variable로 여러분이 뭔가를 모델링 했더니 어떤 현상을 모델링 했더니 memoryless라는 성질, 기억 없음, 기억 상실은 아니고 기억 없음 프로퍼티를 갖더라는 건데 요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프로퍼티는 워낙 자주 나와서 뭐 제 생각에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까요?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예요. 나중에 랜덤 프로세스 할 때도 또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일회성이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이 어떻게 어떤 PDF를 갖는지부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을. 자, 랜덤 베리어블은 x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 x축이고 여기가 density겠죠. 자, density가 어떻게 생겼죠? 예, density가 exponential 펑션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작하는 점을 그러니까, 잡고 그랬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로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부터 one-sided 당연히 exponentially decaying 하는 어떤 density를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e to the 네거티브 뭐 어떤 컨스탄트 곱하기 x인데 여기 잡는 방법이 교과서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접선을 여러분이 exponential 펑션 여기 연장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접선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흥미로운 게 예,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을 여기서 보통 람다라고 많이 써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1 오버 람다예요. 네. 어떤 책에는 람다로 잡아놨어요. 네, 1 오버 람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x가 x에다 1 오버 람다 넣어보세요. 그럼 요 값은 얼마겠어요? 요 값. 예. e to the 네거티브 1이죠. 그렇죠? 네. 참고로 e는 얼마쯤 됐어요? e는 2.71828 2.7 1828 1828 그 다음에 반복이 안 되죠. 무리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얘는 다 적분해서 뭐가 돼야 되죠? 이거 우리 뭐 그 홈워크 엑서사이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컨스탄트 주고는 자, density 펑션이 이런 모양을 가졌어요. u of x는 right-sided unit step이고요. 자, a를 구하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적분해서 1이 된다. 그것부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참고로 람다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람다가 커지면 이게 점점 폭이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람다가 커지면 람다가 커지면 폭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좀 헷갈리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적분을 해보면 되죠. 네. 적분을 해보면 이게 람다여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0부터 어떤 뭐 x까지 적분하는 거겠죠. 뭐 y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 인피니티 그러면 1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람다 x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네,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것만으로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러네. 뭐 이런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expected value를 계산하면 자, 어떻게 되죠? 네, 값 곱하기 확률 밀도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보면
네, 람다 분의 1이 나와요. 놀랍게도 아까 요 나왔던 요 녀석이 나와요. x축과 만나는 점 접선을 그었을 때 람다에 상관없이 항상 저렇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메모리 릴리스 프로퍼티라는 것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잡냐면 이런 이벤트를 잡아요. x가 greater than or equal to t라는 것을 잡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exponential random variable로 우리가 뭔가 시간과 관련된 퀀터티를 모델링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뭔가를 기다려요. 무언가를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failure rate로 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 지금부터 알겠어요? 내가 어떤 기준점을 딱 잡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랜덤 베리어블 x, 특히 exponential 랜덤 베리어블 x로 모델링을 많이 해요. 알겠어요? 또는 누가 뭐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도착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이 이벤트는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도착하는 시각이죠. 제로를 기준으로. 근데 그게 t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4시 30분 이렇게 잡았어요. 0을 기준으로 오늘 새벽 0시부터 제가 기다렸더니 14시 30분에 까지 안 온 거죠, 사실은. 그 이후에 오는 거죠. 맞습니까? 캐피탈 X가 14시 30분 이상이라는 거니까 이 이벤트가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뭐 일의 도착이 이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다 어떤 것과 관련되냐면 첫 번째는 density of x인데 컨디션을 x가 t 이상, t는 뭐 당연히 t는 0보다 큰 숫자를 잡아요. t 이상일 때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죠? 이거는 이번에 배우고 있는 two 랜덤 베리어블과 상관없죠. 싱글 랜덤 베리어블인데 자기 자신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를 잡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What is a conditional expectation? 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시험에 내셨으면 괴로울 뻔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쉬운 걸 시험에서 빼다니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어쨌거나 하여튼 문제가 너무 길어지지는 않게 냈어요. 그런데 한 문제는 문제가 엄청나게 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힌트예요. 굉장히 긴 문제가 있는데 말 많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재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학생들은. 네, 둘 다. 이게 매우 흥미로운 프로퍼티를 가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배터리를 샀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사가지고 장난감에 집어넣었어요. 딱 뜯어가지고 새 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쓰다 보면 어느 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든가 최대 수명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거를 30년을 썼는데 이제 배터리가 곧 바닥이 날 확률은 내가 막 뜯어서 넣었을 때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디스트리뷰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T가 30년이에요. 30년. 그때와 맞아요? 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록 아직 배터리가 디플리트 안 됐어요. 열심히 썼는데 그런 상태에서의 X의 디스트리뷰션과 PDF와 이제 내가 막 배터리를 꽂아 넣었어요. 그때의 PDF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배터리를 막 이렇게 사서 집어넣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분포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년이에요. 여기가 30년을 썼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분포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터리가 어쨌든 디플리트가 안 됐지만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메모리 릴리스 프로퍼티라는 것은 좀 이상한 프로퍼티라서 저는 처음 배웠을 때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요걸 계산해 보시면요. 답만 먼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t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요 디스트리뷰션이 그냥 그대로 쉬프트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이동해요. 그냥 마치 배터리로 비유한다면 새로 지금 막 방금 넣어 놓고는 언제 디플리트 될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배터리를 넣거나 맞아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게 뭐 부스러지거나 하는 현상과는 사실 좀 거리가 멀죠. 그런 것은 어때요?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 어 이거 좀 이상한 비유이긴 하지만 어떤 최장수 노인이 있어요. 최장수 노인, 세계 최장수 노인 123세예요. 가가지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까지 지금 막 태어난 아기와 똑같다.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죽을 때까지 죽을 날짜들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것과 123세 산 사람 같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익스포넨셜은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지만 또 있어요. 있고 특히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뭐 있대요. 양자역학적으로 뭐 있다고 해요. 뭐가 안 일어났으면 메모리가 없는 그런 현상이 있대요. 저는 잘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게 정확히 뭔지 저도 주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일어났다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메모리 릴리스 프로퍼티고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파송 랜덤 프로세스 나올 때 또 나와요. 이 프로퍼티가.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눈치 빠른 학생은 이렇게 제가 써주기만 하면 B번 바로 알 거예요. 답이 뭘 것 같아요? B번. 캐피탈 X가 T 이상이라는 이벤트를 컨디션으로 줬을 때 X의 기대값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대값은 1 오버 람다라고 했잖아요. 네, 답은 T 플러스 1 오버 람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면 요 거리가 1 오버 람다일 테고 요 길이가 요 위치가 T 플러스 1 오버 람다 아니에요. 네.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좋은 시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시간에 풀게 하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신기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죠. 네. 꼭 기억하세요. 워낙 중요한 거예요.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이 프로퍼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네. 네, 이건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좀 달라요.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 하나가 주어지고 그 랜덤 베리어블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하나 주어지고 그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t 이상이라는 컨디션을 주고 컨디셔널 PDF 구하는 게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다고요? 상황이? 네. 상황이 적어도 2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뭐 300개, 3만 개, 100만 개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개인 경우로 생각합시다. X와 Y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간단한 건 어떤 거가 있겠어요? 어쨌든 X의 PDF나 CDF를 구하는데 conditioned on 뭐예요? 네, Y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이게 statistical inference랑 매우 관련이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와 Y의 디스트리뷰션이 아까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둘 다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 probability 1으로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관찰하면 여기에 대해서 probability 1으로 알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probability 1으로 같은 익스트림한 경우 이외에 probability 1은 아니지만 같지도 않고 상당히 서로 dependency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서는 순서가 좀 달리 포인트 컨디셔닝을 먼저 해요. 네,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모로 써먹을 때. 그래서 포인트 컨디셔닝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벤트를 어떻게 잡냐면 이런 이벤트를 잡는 거예요. Y에 대해서 캐피탈 Y는
로어케이스 y로 리얼라이즈 되었다. 이렇게 한 포인트로 컨디셔닝을 하고요. 무엇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예, the other random variable인 x의 pdf, cdf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이 아주 복잡해요. 노테이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 보세요. cdf of x conditioned on the event capital Y equals Y of x.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얘는 cdf of x니까 이렇게 쓰는 게 한 가지 표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서브스크립트에다가 컨디셔닝 바도 넣고 이벤트도 집어넣고. 예, 그런데 말했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확률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로 쓰면 x는 x 이하이고, 왜냐면 cdf니까. 맞아요? y는 이퀄이죠. 주의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 포인트 컨디셔닝을 할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 컨디셔닝을 할 때 요 이벤트를 이렇게 쪼개서 하나는 서브스크립트에 넣고 하나는 아규먼트에 넣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two variable 펑션이니까 나는 콤마를 하겠어. 나는 수학에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콤마라는 사람도 있고, 아 무슨 콤마야, 콤마는 구별 확실히 하게 합시다 이러면서 여기도 컨디셔닝 바를 넣고 여기도 바를 넣어요. 오히려 이런 표기법이 엔지니어링 텍스트북들에서 훨씬 많이 쓰여요. 우리도 그렇게 쓸 거예요, 대부분.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CDF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CDF니까 어쨌든 여기는 less than or equal이고요. 그 다음은 포인트 컨디셔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무지 헷갈려요. 예, 저는 이거 생각이 나거든요. 이거 수업 들었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수업 듣는 내내 헷갈렸어요. 뭐지. 예, 여러분은 안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굳이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이거는 요거는 probability로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probability of two events잖아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vent A given B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정의에 쓰면 되는데, 정의대로. 참고로 여기 이렇게 컬리 브래킷 안 쓰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obvious 하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이 두 이벤트의 인터섹션인데, 인터섹션으로 하면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가정이 하나 있죠.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얘가 0이 아니어야 돼. 얘가 0이 아니려면 y가 어떠면 제일 좋죠? y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고요. 우리가 하필이면 고려하고 있는 그 y 값에서 probability mass가 0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또 하나는 뭐죠? density 펑션 자체가 우리가 고려하는 y에서 0이 아니라서 실제로 그 주위에서 어떤 y0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적분을 하면 적어도 걔는 0이 아니어야죠. 맞습니까? density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 안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유니폼 0,1이죠, 이것은. 맞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요 0, 1 사이에 있는 어떤 점, 예를 들어서 1 over root 2, 얘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확률은 0이죠. 일어날 확률은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over root 2, 일어날 확률은 얼마죠? 확률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이벤트, x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이벤트와 x가 마이너스 1 over 마이너스 1 over 루트 2라는 이벤트는 둘 다 확률은 0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요 위에 이벤트는 어때요? 이렇게 잡지 않고 여기서 조금
루스하게 잡아요. 어떤 플러스 에플실론과 마이너스 에플실론을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넌제로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맞아요? 반면에 마이너스 1 오브 루트 2분의 1은 어때요? 내가 그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에플실론을 잡아도 확률이 0이죠. 맞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이벤트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해놓은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해놓냐면 이 포인트 컨디셔닝 해가지고 첫 번째는요. y가 디스크리트일 때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확실히 안 되는 y들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is continuous 이렇게 하고 믹스트일 때는 다루질 않아요. 예, 이렇게 두 가지만 다루고 그냥 뭐 알아서 해 이러고 넘어가요. 예. 자, 우리는 디스크리트일 때는 너무 명확해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이 문제도 시험 문제 냈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뺐어요. 학부 시험 문제에서는. 예.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도 보는 것처럼 일종의 플러스 마이너스 에플실론을 잡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에플실론을 잡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에플실론을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다운 컨버지 시켜서. 그러면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의 확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y 지점에서 덴서티가 0이 아니면 어때요? approximately 그 density 펑션에다가 사실 요거는 approximately 요 density 펑션에다가 2배의 델타 y 곱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 approximation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어떤 fy가 있으면 어떤 y0에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잡으면 요 면적은 approximately 이 높이 곱하기 요 폭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approximation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는 어때요? 요 density 펑션, joint density 펑션을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하고 y에 대해서는 또 y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y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approxim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또 PDF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요. x에 대해서. 그럼 얘가 또 날아가죠.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요 위에서도 x, y에 x, y에 2배의 델타 y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2배의 델타 y들이 없어지면서 놀랍게도 컨디셔널 PDF가 여기 나와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컨디셔널 PDF를 계산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네. y의 마지널 덴서티 분의 조인트 덴서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x, y가 둘 다 물론 컨티뉴어스일 때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쓸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요 x given y라는 컨디셔널 PDF를 정의한 것처럼 y given x라는 컨디셔널 PDF를 정의할 수 있죠. 물론 어썸션은 뭐예요? 예, 얘가 그 지점에서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 체인 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체인 룰을 얻어요. x와 y가 어떤 xy냐면 x의 마지널 덴서티도 0이 아니고 요 y에서 캐피탈 y의 마지널 덴서티도 0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y를 먼저 쓰면 y의 덴서티 그 다음에 x의 덴서티인데 conditioned on y.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여기서 봤죠 우리가. a 인터섹션 b는 어떻게 됐어요? 네, pa에 b given a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네, pb times p a given b 맞습니까?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죠.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서 기억하기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예, 이런 걸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죠. 예. 진실이기엔 너무 좋은데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결과예요. 조인트 덴서티는 체인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nconditional density of x죠. 그 다음에는
density of x와 density of y의 곱인데 여기는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체인 룰로 나타내는 게 편리하고요. 여러 문제를 풀 때. 어떤 때는 또 반대로 the other way. y의 unconditional에 x의 conditional을 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는 구구절절 이제 복잡하게 했는데 우리는 요걸 한 거예요. 둘 다 continuous일 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바로 미분을 해서요. 예, 여기 2델타 y가 없어지게 해서 요 식을 얻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하다 보면 어때요? x는 continuous고 y는 discrete고 x는 discrete인데 y는 continuous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요약을 하면요. 요약을 할 거예요. 요약을. 요약을 하면 요런 체인 룰이 얻어져요. 그래서 한번 좀 봅시다. 먼저 우리가 했던 것부터 해요. 했던 것부터. 자, x가 continuous하고 y가 continuous.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요 밑에 뭐지? 이 언더스코어 또는 바는 뭐지? 예, 이제 벡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유도할 때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x1 따따따 해가지고 어떤 x 뭐 m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y1 따따따 해서 yn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소스로부터 랜덤 소스로부터 m 더하기 n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 있던 m 개에다가는 이름을 x라고 붙이고 나머지 n 개에는 y라고 붙인 다음에 이거 뭐 굳이 이렇게 뭐 스칼라로 다 쓰느니 그냥 다 묶어서 여기 벡터 x, 벡터 y가 나오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of length 예를 들면 m이고 얘는 of length n인 거예요. 위에서 x, y 했을 때는 m과 n의 길이가 각각 1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마지널 덴서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x만의 마지널 덴서티. 이것도 이거 쓰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인트 덴서티는 어떻게 쓰겠어요? x1, x2에서 x 다 쓰고 그 다음에 y1, y2에서 y를 다 쓸 텐데 이거 뭐 쓰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봐도 힘들죠? 네,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겠다고요? f x 벡터, 콤마 y 벡터.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 콤마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만큼이 여기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벡터 두 개로 썼으니까 아규먼트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아규먼트도 length m 벡터, length n 벡터 x, y를 이렇게 써줘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 과목도 하고 있지만 그 대학원 책은 투 랜덤 베리어블인 거 다 끝내놓고 멀티플로 가요. 근데 우리 이 교과서는 그냥 멀티플로 둘 이상을 다 하고 있어서 이런 점프가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노테이션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부터 했어요. 이런 표현부터. 이런 m개의 조인트 덴서티인데 이름이 다 x라서 벡터 x, 랜덤 벡터 x, 그 다음에 벡터 베리어블 x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x와 y로 묶어서 이 녀석 전체로 이렇게 썼다는 거.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체인 룰은 이번에 x 벡터도 랜덤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스로 되어 있는 벡터고요. y도 전부 컨티뉴어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뭐예요? 네, 지금 방금 말한 요 조인트 덴서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 덴서티를 팩터라이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XY로 묶어서 그 안에 있는 X1으로 묶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XY로 묶었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랜덤 벡터 X의 unconditional times 랜덤 벡터 Y의 conditional.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the other way로 랜덤 벡터 Y의 unconditional PDF times 랜덤 벡터 X의 conditional PDF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듯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여기서 x에서 적당히 잘라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y, z 벡터 3개로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해요? 먼저
랜덤 벡터 x의 unconditional pdf 곱하기 랜덤 벡터 y의 conditional pdf 기분 x 그 다음에 z의 conditional pdf 기분 xy 이렇게 할 수 있고 그거 말고도 또 3팩토리얼 계가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예라는 거예요. y 기분 x y 기분 x times z 기분 x y 그다음에 z 기분 x y 이렇게 좀 뭐 여백이 모자라서 여백이 남던 누군가에게 수학자 누구 페르만가요? 좀 여백을 빌리고 싶은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continuous일 때는 뭐 간단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두 개일 때. 그런데 이게 디스크리트가 끼기 시작하면 복잡한데 그나마 제일 간단한 게 이거예요. x도 디스크리트고요. y도 디스크리트일 때. 이때는 좀 쉬워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디스크리트니까 probability of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는 probability mass 펑션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요거 equals p x 벡터 y 벡터 x 벡터 y 벡터 이렇게 돼요. 지워버릴까요 그냥? 네, 이거 너무 당연해서 지워버리고 요 여백은 다르게 씁시다. 요거는 joint density 이렇게. 그래서 1번, 3번은 간단해요. 여기서는 x의 unconditional PMF x 벡터예요. 그 다음에 y 벡터의 conditional PMF 기분 x 이렇게 팩터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y의 unconditional PMF times x의 conditional PMF 기분 y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은 쉬워요. 둘 다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2번, 4번이 이제 좀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모양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이 팩터링하는 모양 자체는. 다만 어느 게 디스크리트냐에 따라서 디스크리트 인 랜덤 베리어블에는 PMF로 써주고요. 컨티뉴어스 인 랜덤 벡터 또는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PDF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로어 케이스 F를 써주느냐 로어 케이스 P를 써주느냐일 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X가 디스크리트라고 했잖아요. X가 죄송합니다. X가 디스크리트고 Y가 컨티뉴어스니까 요 1번에서 여기서 자, 첫 번째 텀인 요 X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렇게 F를 쓰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P로 PMF라는 뜻으로 P를 써줬어요. 그런데 Y에 대해서는 어쨌든 컨티뉴어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컨티뉴어스라고 했으니까 F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요 반대되는 팩터링에서는 일단 y에 대해서 unconditional이니까 y는 f를 써줬고요. pdf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써주려고 보니까 x는 discrete예요. 그래서 pmf 표기를 써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pf, fp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가 continuous고 y가 discrete일 때는 모양은 똑같이 유지되는데 여기가 x에 대해서는 f를 써주고 y에 대해서는 p를 써주고 y에 대해서는 p, x에 대해서는 f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체인 룰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이거 얘랑 얘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 이그젬플을 제가 어디 해왔는데요. 어디 갔죠? 제가 어디 그려놨는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이 이미 숙제하면서 한번 봤겠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통신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에 저기 이제 트랜스미터가 있어요. 트랜스미터에서는 한 비트 B를 전송하고 싶은데 1-1로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변조 방식을 이용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바꿔서만 하는데 그걸 그냥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B가 1 또는 -1로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내가 전송하는 RF 서킷 이런 거 다 타이밍 저거 다 제끼고 그냥 루트 P가 파워로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신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잡음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W라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 했죠. 맞습니까? Y는 어때요?
리시버에서의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오브저베이션. 그러니까 리시버는 B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리시버는 Y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B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리시버는 얘만 보는 거예요. 리시버. RX라고 해요. 리시버. 네, RX라고 하면 리시버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대문자로 쓰는 걸 좋아해요. 네, 트랜스미터는 TX라고 하고요. 참고로 TRX라고 하면 트랜시버라는 거예요. 트랜시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은 뭐예요? 트랜시버가 들어있는 거죠. 전송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잖아요. 송수신기라고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Y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B는 디스크리트예요, 컨티뉴어스예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 됐어요, 여기서? 예, 디스크리트잖아요. 맞아요? Y는 뭐예요? Y는 루트 P 타임스 B 더하기 W인데 문제는 얘는 디스크리트지만 얘가 컨티뉴어스라서 믹스트인가요? 아니에요. 해보면 컨티뉴어스가 돼요. 이거 숙제 아마 있었을 텐데 이게 디스크리트이고 이게 컨티뉴어스인데 두 개 더해서 컨티뉴어스가 돼요. 제가 밑에 해놨을 거예요. 오늘 아마 다 할 거예요. 아니면 수요일 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는 컨티뉴어스라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컨티뉴어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Y를 관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중에서 디텍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면 또는 알고자 하는 것이 어떤 finite set의 엘리먼트면 디스크리트를 포함하죠.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 그러면 디텍션 문제라고 해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디텍션 문제고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에서의 티피컬한 문제예요. 알겠죠? 두 개가 주어지는데 커먼 어떤 샘플 스페이스를 갖는 probability 스페이스를 갖는 두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서 탁 나왔는데 나는 하나만 관찰하고 나머지 하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계적인 모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적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나 이런 것은 통신, 제어, 신호 처리, 요즘 AI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죠? 사후 확률이죠. 어떤 이벤트의 사후 확률이에요? 우리가 캐피탈 Y가 어떤 로어 케이스 y라는 오브저베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맞아요? 했을 때 딱 오브저브 하고 나서 그러면 B가 1이었을까? 마이너스 1이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값을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디시전을 내리겠어요? 당연히 큰 쪽으로 내리겠죠. 참고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당연히라고 말했지만 당연하지는 않은데 이 디텍션 티어리에서는 증명을 해요. 저렇게 하면 어떤 점에서 가장 좋은 수신기가 되냐면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수신기가 돼요. 그거를 뭐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detector라고 하는데 map detector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이남현 박사님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이번 학기에 그 디지털 통신 수업을 이남현 박사님이 하시나? 전효셉 박사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아마 좀 들었을 거예요. 네. 맵 디텍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당장 뭘 계산해야 돼요? 네.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probability mass of B잖아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given Y죠. 그 다음에 B는 1이고 Y는 Y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사용한 노테이션에 따르면 이렇게 생긴 conditional probability mass를 계산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 책처럼 그냥 막 이렇게 포뮬러들이 막 나와 있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간단한 통신 문제 생각해 보면 흔히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 Observe해서 그것과 통계적으로 dependent한 independent 하면 의미 없어요. 좀 배우겠지만 오늘 dependent한 다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봐서 알겠지만 저 y 값을 관찰했더니 이게 y축이라고 해봐요. 이게 0이고 여기 굉장히 큰 값으로 어떻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스퀘어 루트 p 오버 시그마라는 것보다 뭐 한 3배 되는 것보다 더 오른쪽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참 어렵죠.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1일 때도 일어나기 어려운데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최적의 디시전 룰을 만들거든요. 여기 디시전 룰을 만들면 그 여러분 연습 문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제로를 threshold로 해서 제로보다 오른쪽 양수면 b를 1이라고 하고 음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그런 수신기가 돼요. 근데 그 유도하는 과정 이런 거는 여기서는 안 하고요. 여기서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려면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체인 룰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정리를 이미 해놓은 토탈 프로바빌리티 포뮬러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 포뮬러도 여러 개가 있어요. x가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 y가 디스크리트냐 컨티뉴어스냐 이렇게만 하더라도 어때요? 4개의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개가 있고 그 중에 똑같은 게 있으면 뭐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이남용 교수님 수업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거 안 가르치고 뭐 했냐는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요약 정리를 해놨고요. 어쨌든 봅시다. 예. 어디 하고 있었죠? 네, 우리는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과 덴서티 중에서 특히 어때요? 컨디셔널 PDF, 컨디셔널 PMF에 대해서 했어요. CDF는 사실 뭐 유도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학부 수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는 믹스트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브저베이션이. 근데 믹스트일 때도 똑같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델타를 잡잖아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y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을 잡아서 일단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 넌제로 확률로 다 나오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probability theory에서 나온 챕터 1, 2에서 나온 걸로 1에서 나온 걸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approximation을 해서 델타 또는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거의 언제나 정확하게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싱귤러일 때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믹스트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싱귤러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하죠, 반드시. 하지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컨티뉴어스처럼 보이는 디스크리트예요, 요즘은.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컨티뉴어스한 오브저베이션이 설령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디지타이즈하는 방법은 뭐예요? 파이나이트한 비트로 나타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빈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값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uncertainty를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루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continuous로 그냥 계속 모델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뭐 조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 곱하기 4, 16개의 조합이 있죠. 싱귤러랑 믹스드까지 넣으면. 근데 다 제끼고 discrete, continuous에서 이렇게 4개의 조합에 대해서만 알면은 크게 문제 없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특히 엔지니어링 의미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그젬플 안 보고는 안 되니까. 앞서 나와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제 조인트 매스 펑션을 또는 조인트 PDF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x, y 축에다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높이를 덴서티라고 했잖아요. 조인트 덴서티. 자, 그러면 지금 포인트 매스가 몇 개 있어요, 여기. 5개 있죠. 다 더하면 1이 되죠. 15분의 15가 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를 안 넣고 x1, y1이라는 곳에 포인트 매스, x2, y1, 그 다음에 x2, y2, 그 다음에 x2, y3, 그 다음에 x1, y3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연습을. 먼저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x의 마지널 PDF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x는 x1 또는 x2밖에 안 나오죠. 이거 히스토그램 또는 스캐터 플롯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x축에 수직하게 또는 x축상에서 빈을 쫙 만드는데 y는 어디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무한 스트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충 x1, x2 어떻게 되죠? 여기에 15분의 6만큼 있고요. 높이가 그러면 여기에 15분의 9만큼 있겠죠. 다 더하면 되잖아요. 3, 1, 5 더하면 9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마지널 덴서티 오브 y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번에 y를 보니까 어때요? 세 개가 있죠. 그래서 y1, y2, y3. 등 간격 아니에요. 지금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스트립을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적분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2D 히스토그램상에서의 빈인데 XY에서의 빈이 있고 X축상에서의 빈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 기준으로 하면 이제 Y1일 때는 요 두 개를 묶어서 여기에 15분의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Y2일 때는 15분의 1이 있고 여기는 요거 두 개 더하면 15분의 9가 있겠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널들은 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은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conditional density of x given y equal y1. 자, 제가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자, 일부러 요 노테이션을 썼어요. 캐피탈 Y가 y1이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x의 density. 그러면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y3인가요? y3인 걸로 했네요. y3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y3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만. 맞아요? 여기서만 봤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포인트 매스가 여기 두 군데 있어요. x1, x2에 있는데 x1, x2에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요거 컨디션 준 거니까 어때요? 9분의 4와 9분의 5가 되겠죠. 맞습니까?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매스가. 근데 요것은 어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y3의 조인트 덴서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조인트 덴서티에서 맞아요? y가 y3인 걸로 한정한 다음에 y3가 일어나는 덴서티. 근데 여기서는 매스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 합친 거잖아요. 15분의 9잖아요. 그래서 이게 15분의 9분의 15분의 얘는 4거나 15분의 5니까 9분의 4와 9분의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체인 룰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다시 컨디션으로 안 줬는데 그렇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어쨌거나 굉장히 천천히 나갔어요. 제가 이거 빨리 나가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빨리 나가면 여러분 뭐 가르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했고요. 수요일 시간에 이제 계속 할 텐데 잠깐 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 배웠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 변의 중점을 연결하고 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것이 뭐 요걸 2대1로 나눈 점인데 무게중심이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것을 이게 요 삼각형 에리어에서 유니폼한 PDF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XY가 그럼 조인트 PDF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하고 X의 민과 Y의 민 구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숙제는 아닌데 말을 하나 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연결 한번 시켜보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날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합시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오피스 아워 이제 시작이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없는 학생들은 학번 이름 써주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